지금부터 우리가요, 이제 대리권요, 대리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대리선 문제가 좀 많이 나오죠. 물론 이제 107, 108, 109, 110조에서 많이 나오고요. 대리권, 우리가 딱 시험이 많이 나온 데가 있죠. 첫 번째 법인, 그다음에 107, 108, 109, 110조, 그다음에 대리권, 그다음에 소멸시효 이렇게요. 민법 총칙에서는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어렵고요. 그런데 대리권을 보시면 먼저 이제 우리가 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갑이 있고 을이 있죠. 갑하고라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다른 말로요, 이것을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죠. 이 법률 행위는 먼저 무슨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이 있고 여기요 효력 요건이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요 여기 효력 요건이 있잖아요. 이 효력 요건에는 또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리권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대리권은 성립이 아니고 효력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대리는 법률 행위에 속하잖아요.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리는요. 그래서 이 대리에게는 의사 표시가 하는 것이 대리가 인정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 있죠. 준법률행위요. 준법률행위는 뭐가 있다? 먼저 표현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실행위가 이렇게 있죠. 사실행위는 순수사실행위하고 혼합사실행위가 있죠. 순수사실행위는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주소의 설정, 그 다음에 가공, 발명 이런 것이 있고요. 혼합사실행위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이렇게 사부선물 이것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죠. 표현행위는 뭐가 있죠? 의사의 통지가 있고요. 관념의 통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표시가 있죠. 감정의 표시 안 되죠. 의사의 통지는요. 최고하고 거절이죠. 거절. 감정의 통지는요. 통지하고 승인하고 승낙이죠. 알겠죠? 이렇게요. 이것은 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대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 되고요. 또 뭐가 안 된다? 불법행위 안 되죠. 그래서 불법행위에는요. 대리가 허용되지 않죠. 이렇게요. 그래서 대리가 허용되는 거 보면 또 이 법률행위라고 해서 법률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법상 법률행위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재산상은 되는데요. 가족법상은 대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리가 성립되는 범위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보냐? 대리권에 대해서 한번 보죠. 대리권. 갑이 이렇게 있고 상대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렇게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 그래서 지금부터 대리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 이 말이죠. 이 대리권은요. 먼저 뭐가 된다? 발생하고 대리권이요. 그 다음에 대리권이 변경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생, 변경, 소멸을 한번 본다 이런 말이죠. 이때 이 대리권을 뭐라 한다? 그것은 권한이다. 권한이다. 또는요 이것을 지위다. 이것을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권한이다. 지위다. 자격이다. 이렇게 이것을 대리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럼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은 이것은 법정 대리가 있고요. 법정 대리, 그다음에 여기 임의 대리 이렇게요. 법정 대리, 임의 대리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때 법정 대리는요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 이것을 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법원이 선임하죠. 법원이 선임하는 것을 법정 대리다. 그래서 법률 규정은 친권자가 있죠. 그다음에 임의 대리는요 법률 행위가 아니고 임의 대리는 아주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임의 대리는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대리를 임의 대리라고 하고 법률의 규정을 법정 대리라고 그래. 이 법률 행위는요 단독 행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이 있죠. 이 계약에는 뭐가 있다? 위임 계약이죠. 위임. 이 위임 계약 계약을 뭐라 한다? 원인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 이렇게요. 그러면 단독 행위는요 본인의 수권 행위죠. 그래서 본인의 수권 행위, 수권 행위는 뭐죠?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죠. 그래서 이렇게요 단독 행위에 의해서 또는요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단독 행위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대리를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해서 을한테요 대리권이 이렇게 있죠. 대리권이 있다. 있으면 우리 이것을 유권 대리라고 하고요. 대리권이 없다. 그것을 우리는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대리인요.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한 것을 능동대리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의사를 표시한 것을 수동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리는 능동대리, 수동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법정대리하고 무슨 대리가 있다? 임의대리 이렇게 있잖아요. 법정대리, 임의대리 이렇게요. 그 다음에 대리권이 발생하고 여기는 뭐죠? 변경이죠. 변경. 우리가 이렇게 대리권이 변경하는 것은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요. 범위.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이 뭐가 된다? 제한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하고 남용하고 제한. 대리권 소멸은요. 우리가 127조는 공통으로 소멸하는 거고 128조는요. 127조는 공통이고 128조는요. 그것은 임의 대리에만 한정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먼저 대리권의 범위를 보면요. 이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가 있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먼저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를 먼저 보죠. 즉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뭘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처분해 달라거나 또는요 대출을 받아 달라거나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없이 그냥 대리권만 수여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대리권의 범위가 알 수가 없잖아요. 불분명하다 이렇게요. 이랬을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 보존행위하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요 이용과 계량행위 이렇게요. 그래서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과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되죠. 여기서 이용과 계량행위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금을 뭘 해서 예금을 인출해서 대여하거나 주식을 샀다?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예금을 인출한과 동시에 성질이 바뀌니까 안 된다 이 말이죠. 또는요 전이죠. 전은요 대지로 형질 변경하는 것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어떻게 한다? 보존행위는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는데 보존행위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소멸시효를 뭐라 한다? 중단을 시킨다. 소멸시효를요. 또는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무슨 등기한다? 보존 등기를 한다. 그래서 미등기를 보존 등기하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미등기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예를 들어 부패한 음식 있죠? 부패한 음식물을 처분한다거나 또는요 가옥을 수선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은 다 보존이고 보존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것을요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돼요. 이용 계량행위만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만자를 말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보존행위와 이용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그럼 보존행위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이래야지. 알겠죠? 이걸 먼저 말장난이니까 먼저 조심하고요. 이것은 이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다. 그럼 어떻게 하죠?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죠. 이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면 대리권의 범위 아니냐 바뀌냐 이 말이죠. 여러분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대리권의 범위 바뀌죠? 그러면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세 가지인데 임의 대리인, 그다음에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 물론 이제 사법시험에 나왔어요. 소송상 화해 또는 포기. 소송을 중간에 변호인한테 소송상 화해를 하든지 포기해도 좋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정말로 소송을 포기했어. 왜냐하면 포기할 권한을 줬었기 때문에 포기했잖아요. 그것은 대리권의 범위에 속한다 이란 말이죠. 그런데요 대리권의 범위 바뀌죠. 바뀌면 뭐냐? 여기서는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극과 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서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다. 그다음에 입찰의 대리권이다. 영수 돈을 받아와라. 영수 매도 집을 팔고 와라. 매도 알죠? 예금을 하고 와라. 이런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지금부터 보시면 임의 대리권은요
우리가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면은 을은 병한테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의 대리권은 무슨 대리권이요? 수령 대리권, 수령 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은요,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체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다? 중도금하고요. 뭐죠? 잔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결과 이행이죠.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까지 하고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등기까지 하고 하라.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뭐다? 잔금, 지급, 기일을 뭐 할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잔금, 지급기를 연기.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매매계약 체결이죠. 이런 것은 다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가. 이것은 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체결의 대리권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요. 해제를 못해요. 입찰에 관한 대리권은 입찰의 취하에 동의할 권리가 없고요. 영수, 돈을 받아와라, 면제할 권한이 없고요. 매도, 집을 팔고 와라, 매수, 집을 사오면 안 되겠죠. 예금을 하고라 했는데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사고 싶다? 그럼 뭐 한다? 특별수권. 그것은 특별수권이 있어야 돼. 특별한 수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리권의 범위,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죠. 특히 여기 봐봐요.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 있죠. 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대리인이 수령해서 본인한테 그 돈을 줘야 되는데 본인한테 그 돈을 주지 않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대리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한 일을 자기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다. 그런데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요, 상대방이요,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본인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하고, 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것을 비진의 표시, 비진의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그래서 대리권의 남용이 있죠? 대리권 남용이 있으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지죠? 본인이 지죠. 그럼 본인이 지면 본인한테는 이익이다, 손이다? 손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본인은 대리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대리권의 제한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119조 공동대리죠. 이 공동대리에서 대리권의 제한을 보면 먼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요. 상대방 대리인이 A, B, C 이렇게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이걸 대리인이 수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 이걸 능동대리라고요.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얘기하죠. 이것을 수동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능동대리죠. 이 능동대리는 원칙은 각자가 대리하죠. 수동대리도 원칙은 각자가 대리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능동대리에서는 어떻게 된다? 능동대리는 법률의 규정이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해서 무슨 대리할 수 있다? 공동으로 대리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대리했다? 그럼 공동으로 대리할 때 한 사람이 대리하면 그것은 권한을 넘은 거죠. 그것을 우리는 무권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요.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능동이든 수동이든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요. 수동 대리는요 언제나 각자 대리.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죠? 다른 시험에 뭐가 한번 나왔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수동 대리는 능동 대리에 관한 법 원칙을 부분적으로 적용한다. 왜요? 수동 대리는 공동 대리란 말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알겠죠? 수동 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이기 때문에요. 능동 대리에 관한 법 원칙이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능동 대리도 각자고 수동 대리도 각자가 원칙이기 때문에 만약에 밑도 끝도 없이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는 각자가 대리한 본인을 대리한다. 그럼 그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언제나 공동으로 대리한다거나 언제나 각자가 대리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의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 대리를 하라고 했는데 공동 대리를 위반해서 하는 경우는
무권 대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24조죠. 124조 자기계약.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가 있죠. 쌍방 대리 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대리할 때 어떻게 하죠? 원칙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렇게요. 을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계약서에 보면은 뭐가 있죠? 매도인 난이 이렇게 있고요. 매도인 난 있고 매수인 난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매도인 난은 어떻게 하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줘가지고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인 난은 을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하고요. 매수인은 병이 사죠. 그래서 병이 이렇게 병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계약이라는 거 뭐죠? 자기계약. 자기계약은 갑이요 을한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어. 그랬더니 을이요 자기가 그냥 사버린 거야. 자기가. 그래서 여기는 뭐라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 한다? 을 이렇게 하죠. 을. 그럼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죠.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죠? 본인이 손해죠.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못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계약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하지 않으면 자기계약을 할 수가 있죠. 어느 경우죠? 어느 경우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이 집을요 자기 아들한테 주고 싶어. 아들이 17살이에요. 아버지를 뭐란다? 증여자라고 하고요. 아들을 뭐란다? 수중자라고 하죠. 그런데 아들이요 17살짜리니까 아버지가 갑이요 아들을 대리하죠. 그래서 증여자는 갑이고요. 수중자는요 을의 대리인 갑 이렇게요. 그럼 이게 을이 누구죠? 을이 본인이죠. 그래서 이 갑은요 비록 자기가 자기하고 계약을 했지만 그것은 을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뭐죠? 아들을 위해서. 그러면 본인인 아들한테는 유리하죠. 그래서 이것은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 계약이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미성년자인 아들한테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아들을 대리해서 계약을 한 경우 그건 자기 계약이지만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해. 그것은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쌍방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쌍방대리요. 그럼 이 쌍방대리는 뭐가 있어요? 여기서요. 갑이요. 자기 집을 팔아달라고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미처 집을 팔지 못하고 이민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주고 여기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으로 귀국을 먼저 이제 영국 귀국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요. 집을 하나 사달라고 대리권을 줘. 여기는 뭐란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요. 여기는요 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이 갑과 병을 대리하는 걸 쌍방 대리라고 하죠. 만약에 이 을이요 병하고 친분이 있으면 갑이 손해고 갑하고 친분이 있으면 병이 손해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침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쌍방 대리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쌍방 대리를 할지라도 쌍방 대리가 금지가 되면 자기가 쌍방 대리 위반하면은 무권 대리가 돼요. 이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판례가요 어떤 말을 했느냐? 이렇게 건물이 하나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요 을이 있는데요. 여기 병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동일 물건 하나. 이 갑이요 여기 병한테 자기한테 이것을 경락을 좀 받아달라. 을도요 이 건물을 자기한테 경락을 좀 받아달라 이렇게 대리권을 준 거예요. 이 경우는 판례가 말했다.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우리가요 무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인데요. 판례가 뭐라고 했냐? 그것은 여기에서는 판례가 무효라고 그랬어. 무효는 3대 원칙. 절대적 무효, 확정적 무효, 당연 무효가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효는 원칙적으로 유동적이 아니고 확정적 무효가 원칙인데 판례가 무권 대리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서는 희한하게 무효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요 정확하게 무효. 즉 동일 물건에 관해서 양 당사자의 입찰 매수 대리인이 된 경우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이렇게 정확하게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자기계약 쌍방 대리의 경우는 무조건 허용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어느 경우는 허용이 되느냐? 첫 번째요.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채무이행. 채무이행은 되는 거예요. 이 채무이행이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채무이행은 원칙인데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야 되는 거. 알겠죠?
이거 뭐다? 기한 미도래, 기한 미도래 채무이행, 채무를 이행한다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이행한다거나 아주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죠? 기한이 미도래한 것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한다거나 이렇게요.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첫 번째고요. 여기 두 번째, 여기 세 번째 이렇게 있는데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채무를 이행한다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항변권이 붙은 채무 이행이라든가 또는요. 여기 항변권이 붙어 있죠. 항변권이 붙은 채무 이행.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 서로가 둘이요 다투고 있어. 다툼이 있는 채무 이행. 이 세 가지의 경우는 반드시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여기다가 대물변제라든가 또는 경계라든가 알겠죠? 이런 것들도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런 것들 빼고는 채무형은 본인의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판례에서 우리가 이제 인정되는 거 있죠? 등기 사무. 그래서 법무사의 등기 사무는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주식의 명의계에서는 자기 계약이지만 허용이 된다. 그다음에 사채 알선업자요. 이것도 인정을 했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변호사가 강제 집행 절차에서의 변호사는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변호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 왜요? 강제 집행은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변호사가 있든 없든 어느 일방에게 손해가 있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강제 집행 절차에 변호사가 쌍방을 대리하는 것 허용된다. 사채 알선업자, 주식의 명의계에서 등기 사무 다 된다 이 말이죠. 특히 여기에서 자기가 쌍방 대리에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되는데 안 되는 것 세 가지. 기한 미도래, 항변권이 붙은 것, 다툼 있는 것, 허용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요. 우리가 공동 대리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그럴 때는 원칙은 각자가 대리하는 것이다. 공동 대리가 아니고 알겠죠? 그다음에요. 뭐가 있다?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봐야 되죠.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행위를만 할 수 있다. 두 개를 다 묶으면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리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해서 자기나 또는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한다.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은 본인이 책임지지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 포괄수권이 있다. 그리고 또 포괄수권 그러면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해지할 수가 없다. 입찰의 대리권에는 그것은 취하에 동의할 권한이 없다. 일부 그다음에 영수의 대리권에는 면제할 권한이 없다. 매도의 대리권에는 매수할 권한이 없다. 예금의 대리권에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그것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리권의 범위고 특히 여러분요 우리가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에 의해서 선임되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 파산 관제인 등을 법정 대리, 친권자를 법정 대리하고 법률 행위, 단독 행위나 수권 행위에 의해서 선임되는 대리를 뭐라 한다? 그것을 임의 대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대리권 소멸은 공통으로 소멸되는 거, 공통으로 소멸되는 것은 본인의 경우는 오직 사망만 있어. 사망. 그다음에 대리인은 사망. 그다음에 파산. 그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이렇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은 대리인 이렇게요.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 임의 대리는요. 이것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돼. 그러니까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은 이건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되니까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은 수권행위.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알겠죠? 이것은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이것은 어디만 있다? 그것은 임의 대리에만 있고 법정 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어. 그것은 뭐다? 무능력자가 뭐가 됐다? 능력자가 됐다. 능력자가 된 경우 이런 경우는 법정 대리권은 소멸하죠.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임의 대리권의 소멸에는 수권행위의 철회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만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료, 후견, 개시, 심판 뿐만 아니라 숙권행위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숙권행위 철회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는 법정 대리는 없다 이 말이죠. 임의 대리에만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기출문제 이런 감정평가 기출문제 뭐라 나왔죠? 이 원인 뭐죠? 임의 대리권을 소멸은 원인된 법률관계, 임의 대리에만 특유한 소멸 원인으로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한한다. 그러면 안 되죠. 숙권행위 철회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리권에 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대리권에 의해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받죠. 그럼 이것을 이제는 이 사람 뭐라 한다?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대리인에 의해서 뭐가 된다? 대리행위를 하죠. 자, 여기에 이제 갑이 있고요.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이제 대리인이죠. 대리인이요. 이 병하고요. 뭘 한다?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뭘 한다? 대리행위라고 얘기하죠. 대리행위요. 그래서 대리인이 계약을 하죠. 그것을 대리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대리행위를 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그것을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름은 뭐다? 이름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의 모든 행위는 본인에게 귀속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를 쳤다. 사기로 인한 취소를 당하는 것은 대리인이 취소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취소한다. 취소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하죠. 그 부당이득 반환도 본인에게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죠. 법률 효과가 기소하지 않죠.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7조에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왜요? 대리에서 모든 법률 효과,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는 무슨 능력만 있으면 돼?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한 능력자죠. 그러면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지라도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죠. 왜요? 대리는 처음부터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요. 여기서 하자가 있을 수 있죠. 하자는 어떻게 한다? 원칙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그런데 본인의 지시가 있죠. 본인의 지시가 있을 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본인의 지시란 말이 없으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리행위를 할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다른 말로 뭐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이 갑의 대리인 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본인.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다 이렇게.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요? 대리권 남용이 있으면 본인에게 대리권 남용이라는 게 있죠. 그럼 본인한테도 손해가 될 수 있죠. 왜? 대리권 남용이어도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지니까? 본인한테 지니까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렇게 됐죠 지금.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는 본인의 이익만 위한다 그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행위의 표시,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리관계의 표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현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알겠죠? 현명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현명을 했다. 그러면 현명 보통 어떻게 한다?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또는요 갑의 이름을 쓰고 갑의 사인을요 성명을 날인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대리인 계약할 때는 갑의 도장하고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기, 권리증 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을은 갑의 집을 파니까 그냥 계약서에다가 을이요 갑의 이름을 쓰고 을이요 갑의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서명대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명대리 이렇게요. 이러한 경우도 모두 다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귀속하죠. 그래서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도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 행위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런데 대리인이요, 본인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 그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여기 현명을 하지 않았다. 현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을 이렇게 있다. 을 이렇게. 이때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그래서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여기서 본다이지 여기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본다 이렇게 해야지. 이때 대리 행위로 본다고 하는 것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리인이 책임을 져. 그런데요, 상대방이 저 사람이 대리인임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때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래서 현명을 하지 않았다 해서 언제나 본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 현명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어디서 중요하다? 그것은 표현대리. 표현대리에서는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요, 현명을 했다 114조, 현명하지 않았다 115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 하자죠. 대리행위 하자는 116조죠. 우리가 116조에서 대리행위 하자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본인이 지시를 한 경우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특히 그럼요, 이중매매죠. 그럼 이중매매에서는 여기서 본인은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에요. 적극 가담, 이것은 무효가 돼요. 그래서 이중매매에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죠. 그러면 무효가 되고요. 그다음에 104조요.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요.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 그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이죠.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4조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가? 궁박은 본인이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108조. 통정허위 표시에서는요. 본인은 멀쩡한데요. 대리인이 상대방과 통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인을 기준하니까 이것도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효. 누굴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가 있을 때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110조 제2항 제3자에 의한 사기 강박할 때요. 알겠죠?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갑이 있고요.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고요.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 갑이 있죠. 여기 을이 있죠. 여기 병이 있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누구한테? 을이 상대방한테 사기를 쳐. 상대방이요 대리인한테 사기를 쳐. 그 다음에 여기는요 본인이요 상대방을요 사기를 쳐. 상대방이요 본인한테요 사기를 쳐. 이렇게요.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사기를 치는가. 알겠죠? 여기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사기를 쳤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본인하고 대리인은 동일하게 봐. 본인하고 대리인은요 동일하게 봐.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대리행위의 모든 것은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해. 대리행위의 모든 것은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속을 해. 따라서요. 대리인이 상대방 사기쳤죠? 상대방은요 본인이 그 사실을 뭐하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죠? 그러면 사기로 인한 취소권은 본인한테 기속해. 본인이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요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쳤죠? 그럼 사기를 당한 상대방이 본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취소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요. 지금 상대방이요 본인을 사기쳤죠. 그런데 본인의 대리는 사기당한 사실을 모르고 정상적으로 대리인과 상대방과 계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취소라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가 하자 있는 의사를 표시해야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계약의 당사자는 어느 누구도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본인이 사기당한 경우는 본인은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왜? 본인은 사기를 당했지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취소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뭐라 한다? 하자 있는 대리행위의 하자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눈에 익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뭘 볼 것이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 복대리라고 하는 거야. 복대리. 그래서 복대리는 뭐냐?
우리가 대리인이요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또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죠. 저는 복대를 보시면 이렇게 된대요. 여기 지금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죠. 을이요 이미 대리인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법정 대리인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법정 대리인 이렇게요. 그런데 이 을이요 여기 정이라고 하는 복대리요 이렇게 복대리인을 선임을 하죠. 이때 선임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을은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하죠. 이때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복임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복임행위는 뭐가 아니다? 그것은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그런데요 복임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죠.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이 법원이 선임한 것은 법정대리, 법원이 아니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했으니까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언제나 임의대리다. 언제나 임의대리. 그 말은 법정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복대리도 임의대리다 이 말이죠. 법정이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것이죠. 이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그것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말이죠. 본인의 대리인. 따라서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복대리도 여기 봐봐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본인의 대리이니까 어떻게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갑의 대리인 을의 복대리인 정이다.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요. 여기서 대리인 을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죠. 대리인 을. 그래서 갑의 복대리인 정이다 이렇게. 알죠? 그래서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고요.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여기 봐봐요.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이고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이죠. 따라서 대리인과 동일한 뭐가 있다?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래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때 권리는 보수 청구권이 있고요. 보수 청구권. 그다음에 의무는요. 선관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이때 이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인데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차이는 뭐냐면 임의대리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선임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갑이 자기를 신뢰해서 대리권을 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선임이 안 돼요. 선임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름은 책임이죠. 대리인이 책임을 진다. 뭐 때문에? 복대리의 잘못에 대해서 대리인이 본인한테 책임을 진다. 이게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요. 우리가 보면 나중에 저 뒤에 채권법에 가면 위임이라고 한 것이 나오거든요. 위임은 자기 복무 원칙이란 말이죠. 자신이 직접 복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선임을 못하니까 원칙적으로 책임도 없죠. 그런데요 법정대리는요 원칙적으로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이 뭐냐? 무과실 책임이거든요. 무과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면 너가 잘못이 없어도 책임만 진다면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이 말. 언제든지 무과실 책임 선임할 수 있다.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 이 말. 언제든지 이것을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과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그래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가 임의대리보다 선임되는 범위가 더 넓고요. 책임도 더 넓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이때 부득이한 사유는 병원에 입원했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법정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란 말은 없죠. 뭐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이 말이죠.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했으면요. 여기는요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말이죠. 그래서 복대를 선임하고 관리 감독하는데 잘못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진다.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이렇게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따질 때 어떻게 따져? 이렇게 따져.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하게 선임한 경우는 책임이 경감된다. 왜요? 그냥 선임하면 뭐가 실이죠? 부득이하게 선임하면요 과실의 감독 책임을 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요 임의대리 봐봐요. 임의대리인이 복대를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어디하고 비슷하죠? 자기계약 쌍방대리하고 비슷하죠. 자기계약 쌍방대리에서는요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이라고 돼서 채무이행 여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온다?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이행의 경우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채무이행이 아니고 그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 본인이요 직접 임의대리의 경우 직접 지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명을 해. 예를 들어서 을이요 임의대리는요 자기는 A를 복대리로 선임하고 싶어. 그런데요 갑이요 반드시 정을 복대리로 선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요 갑의 말대로 을 자신의 이름으로요 정을 복대리로 선임을 했어. 그런데 이 정이요 어떻게 한다? 이것이 부적임해. 부적임하고 불성실해요. 부적임하고 불성실해. 알겠죠? 안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부적임하고 불성실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빨리 그것을 본인한테 통지를 해야 돼. 또는요 어떻게 한다? 해임을 시켜야 돼. 왜?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으니까. 통지나 해임을 해야 돼. 이것을 하지 않을 때만 책임을 져.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 봐봐요. 본인이 지명한 경우는 대리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안 돼. 본인이 지명한 경우 복대리를 지명한 경우 대리는 책임이 없다가 아니고 본인이 복대리를 지명한 경우 그 복대리가 그 일을 하기에 부적임이나 불성실하면은 빨리 그 사실을 대리인이 본인한테 통지를 해주거나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했으니까 빨리 해임을 시키거나 해야 돼. 급하면은.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 게을리한다, 태만히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언제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대리는 어떻게 하죠? 복대리는 여기서 보면 복대리는 이게 대리권이죠. 대리권이고 여기에 복대리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복대리권은 대리권보다 클 수가 없죠. 따라서 복대리가 대리인의 대리 권한을 넘어서면은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권이 소멸하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대리권은 언제 소멸하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녀동의견, 개시심판, 임의대리의 경우는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숙권행위의 철회, 법정대리의 경우는요 대리인이 뭐가 될 때? 능력자가 될 때 대리권이 소멸하죠. 그럼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대리인 자신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 개시심판 그러면 복대리권이 또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왜요? 대부분의 경우는 대리권이 복대리권과 보다 더 크거나 아무리 대리권이 크다, 복대리권이 크다고 할지라도 대리권보다는 클 수가 없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복대리권이 대리권보다 더 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대리권이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죠. 그 말은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다고 할지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지 않고 두 개가 병존한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복대리라고 하고요. 복대리는 단일의 문제로 잘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리권과 대리행위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거냐?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알겠죠? 그것도 아주 간단한데요. 그래서 이 대리에서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죠. 특히 여러분 이 복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